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은 물론 학업과 진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굿TV 인기 프로그램 문방구에서 크리스천부터 일반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독교 굿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경제와 복지, 교통 등 분야별로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할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3월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차량 운행이나 교회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 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라면 올해 상반기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살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평상시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고 비상시엔 자동으로 개방해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교회를 포함한 다중이용 건축물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는 미자립교회나 청년 사역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부터 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3년 만기를 채우면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연 3회 교육이수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학업과 취업, 신앙 등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다음 세대 전문 선교단체인 지저스 무브먼트가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저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예수는 사랑이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정체성과 공동체, 진로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첫째 날엔 지저스 무브먼트 김미라 전도사와 함께 학생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신앙 강의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신앙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찾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공부하는 법부터 영어, 수학, 학교 폭력 상담 등 학업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강의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30일까지 열리는 컨퍼런스는 이외에도 IT와 스포츠, 건축,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게 됩니다. 최근 어른들의 뽀로로라고 불리는 펭수가 인기를 끌면서 해당 캐릭터가 새겨진 다이어리나 달력과 같은 굿즈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방곡곡 숨겨진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는 굿TV 프로그램 문방구에서 기독교 굿즈 편을 준비해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교 굿즈 편에는 MC 정재영 씨를 비롯해 기독교 굿즈로 특별한 사역 활동을 펼치는 방건태, 성희경, 박준영 대표가 함께합니다. 출연자들은 각각 의상, 액세서리, 목공품과 같은 굿즈를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작품에 숨겨진 복음 이야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문방구 제작진은 굿즈는 특정 연예인이나 캐릭터 등을 좋아하는 팬을 대상으로 디자인한 상품이라며 기독교 굿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굿즈를 통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문방구 기독교 굿즈 편은 오는 2월 8일 오후 5시 3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G2G 청년연합수련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G2G 청년목회자연합이 2015년부터 교파를 초월해 기독 청년들을 위해 개최하는 이 수련회는 열정적 찬양과 기도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청년들에게 있는 샤우팅 영성을 끌어내기 위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며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더 바이블인데요. 수련회를 이끄는 최용태 목사는 청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수련회 참석한 청년들이 올해 성경 통독을 이뤄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G2G는 짐 콜린스의 저서 굿투 그레이스에서 따온 것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뮤지컬 더 나은 노래가 2월 2일까지 드림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이 작품은 육체적 고난을 겪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렸습니다. 극단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제작한 이 뮤지컬은 극단 대표 김효선 작가의 깊이 있는 대본으로 2017년 초연 당시에도 크리스천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우선은 성공한 조각가로 돈과 성공을 좇는 인생을 살다 막막 색소 변성증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절벽 앞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새로운 영혼이 담긴 작품을 빚기 시작합니다. 김 대표는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가수 황치열과 팬클럽 30여 명과 함께 열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열키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물품을 담은 상자로 황치열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쌀과 사과, 떡국떡 등의 식료품과 담요, 방한장갑, 실내화 등이 담겼습니다. 황치열 팬들은 이날 봉사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기아대책에 전달했으며 이는 물품 구매에 사용됐습니다. 직접 제작한 150개의 키트는 지역 내 홀몸 노인 등 150가정에 전달됐습니다. 황치열과 팬들은 2016년부터 기아대책과 함께 쌀, 연탄 등을 기부하고 나르기도 하며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웁니다. 28일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전날까지 탑승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93명의 국민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격리됩니다.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한국 국민의 가족이라도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민들의 귀국을 도울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이 한국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반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남북협력이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진행되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의 한국 측 요구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번 설 민심을 민생이라 평가했지만 해석은 갈렸습니다. 각각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라며 4.15 총선 기선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초래한 국회 파행과 국정 운영 마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하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민심을 파악한 결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정권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그래미 시상식에서 첫 무대를 치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2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2부에서 릴 나스 X 등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지난해 시상자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는 퍼포머로서 2년 연속 그래미 무대를 밟았습니다. 일각에선 이날 무대가 합동 무대에 그치고 단독 무대를 펼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이 입학 후 4년간 머물며 시를 쓰고 독립을 꿈꿨던 연세대 핀승관이 윤동주 기념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3층 높이의 기념관 1층은 상설 전시관으로 꾸며졌으며 2층은 윤동주 시인의 국내외 출판물과 후배 문인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시인의 유족들이 연세대에 기증한 유품을 비롯해 시인의 유필 원고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시설을 보완해 3월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위기 대응 훈련을 오는 4월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위기 대응 훈련은 선교사 주변 동료들을 동료 위기 대응자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적 토대 위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실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효과적인 위기 대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평가, 듣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등의 기술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1,047명으로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1분기 229명, 2분기 320명, 3분기 226명, 4분기 272명입니다. 국내 탈북민 수는 2000년 이후 2,914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부터 1,100명에서 1,50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북중 접경 지역의 감시 활동 강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논평을 통해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려는 총신대 당국의 결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논평에서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기독교 윤리에 입각해서 신중하고 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창조 계시와 성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설명한 것을 성희롱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동성애 독재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반기독교적 젠더리즘 세력으로부터 차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